한중록 해경궁 홍씨 지음. 해경궁 홍씨 헌경왕후 1735년부터 1815년. 조선시대 영조의 아들인 장조, 사도세자의 비이며 정조의 어머니. 1735년 영의정 홍봉한의 딸로 태어났다. 1744년 세자빈에 책봉되고 1762년 사도세자가 죽은 뒤 해빈에 추서되었다. 1776년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궁호가 해경으로 올랐고 1815년 12월 헌경왕후, 1899년 의황후에 추존되었다. 사도세자의 참사 당시 왕후의 아버지인 작은아버지 홍인하는 외척이면서도 세자의 사례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던 까닭에 왕후는 세자의 참담한 운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1795년 남편인 장원세자의 참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여 기록한 책이 한중록이며 이 작품은 궁중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1권 궁에 들어와 세자빈으로 살다. 나는 영조 11년인 을묘년 6월 18일 반송방 거평동, 지금의 서대문 밖 평동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검은 용이 어머니가 계시는 방 천장에 서려 있는 꿈을 꾸셔서 사내 아이인 줄 아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외가에 오셔서 나를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아이는 비록 여자아이지만 보통 아이와는 다르구나. 나는 늘 할아버지 곁에서 놀았다.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어려서 세상을 떠나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온통 독차지하였다. 나는 어른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지 이런저런 일로 걱정을 끼치지 않는 온순한 아이였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더욱 넘쳤는지도 모른다. 내가 어린 나이에 궁중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그리도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다. 할아버지인 정원공께서는 둘째 아들이라 혼인한 뒤 분가에 나올 때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해서 매우 가난하게 사셨다. 높은 벼슬인 상서까지 오르셨지만 청렴하여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웠다. 어머니는 비록 재상집 맏며느리였지만 비단 옷 한 벌, 고운 장신구 하나 없었다. 나들이 옷도 단 한 벌뿐이어서 더러워지면 매번 밤에 손수 빨아 입으셨고 길쌈과 바느질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밤 늦도록 바느질을 하실 때면 보자기로 창에 불빛을 가려 집안의 하인들이 어려워하거나 공연한 칭찬이 나돌지 않도록 주의하셨다. 기쁨과 슬픔을 얼굴에 가볍게 나타내지 않았으며 조용하지만 엄숙한 기품이 있어 사람들은 어머니를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하는 편이었다. 영조 16년인 경신년 1740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매우 슬퍼하셨다. 아버지는 3년상을 마치자 할아버지의 위패를 사당에 모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이면 사당에 들르고 아침이면 둘째 할머니께 문안을 드렸다. 그래서 둘째 할머니는 아버지를 자신이 낳은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셨다. 또한 아버지는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서 이름난 선비들과 글모임을 매일 가지셨다. 어머니는 늘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아버지를 묵묵히 잘 받들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믿고 기대셨다. 한 번은 이종 사촌이 혼인을 하게 되어
어머니와 외가에 간 적이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상이 끝나지 않아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모는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네 이모는 저리도 곱게 차려입었는데 너도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으렴.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머니, 저는 할아버지 상이 끝나지 않아 이모처럼 예쁘게 입을 수 없어요. 비록 어리긴 했어도 평소 부모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효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아버지가 31살이 되던 해 성균관의 책임자 자리로 가시어 여러 유생들 중 뛰어난 자질과 모습을 보이셨다. 과거 시험이 있자 유생들은 한결같이 아버지께 시험 보기를 권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시험에 떨어지셨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실망하여 울어버렸다. 그해 가을 아버지는 왕릉을 돌보는 일을 맡으셨다. 아버지는 나라의 녹을 받으시면 집안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영조 19년인 개해년 1743년 내 나이 9살 때 세자빈을 뽑는 간택 단자를 올리라는 명이 내렸다. 주위에서는 가난한 집안이 간택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라의 녹을 받는 신하로서 그럴 수 없다며 기어이 단자를 올리셨다. 그러나 주위 사람 말대로 우리 집안은 매우 가난하여 그럴듯한 옷조차 마련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치마는 오빠의 혼수에 쓰려던 것으로 만들었고 속옷은 낡은 천으로 지어 입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빚을 내어 장만하였다. 첫 번째 간택날, 임금님과 정성왕후께서는 나를 많이 칭찬하시며 귀여워해 주셨다. 세자의 친어머니인 선희궁께서도 나를 불러 친히 보시고는 사랑해 주셨다. 궁에서 나와 나는 어머니 품에서 고나게 잠이 들었다. 이른 아침 아버지께서 들어와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세자빈의 첫 번째 물망에 오른 듯하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내가 잠결에 두 분이 근심하시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심란하여 많이 울자 부모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셨다. 생각해보면 궁중에 들어와 수많은 슬픈 일들을 겪으려고 그리 슬펐는지도 모르니 사람 사는 일이 이상하고 묘하다. 두 번째 간택날이 되었다. 부모님은 내가 간택에서 떨어지기를 바라셨으나 궁중에 들어가자 이미 세자빈을 정한 듯한 분위기여서 나는 당황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나를 구슬로 된 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는 어루만지며 기뻐하셨다. 내가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도다. 내가 네 아비를 보고는 좋은 신하를 얻었다고 기뻐했었는데 네가 바로 그의 딸이로구나. 또 정성왕후와 선희궁, 여러 옹주들이 내 손을 잡고 귀여워하시니 황송할 뿐이었다. 내가 탄 가마가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옷을 갖추어 입으시고 나를 부축해 내려주셔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 부모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또한 예복을 갖추어 입으신 후 절을 하고는 왕후와 선희궁에 글을 받으셨다. 그날부터 부모님은 내게 말씀을 고쳐 높이 하시고 일가 어른들도 나를 공경히 대하시니 나는 부모님 곁을 떠날 일이 슬프고 애틋하여 모든 일에 흥미를 잃었다. 세 번째 간택일은 11월 13일이었는데 집에 머물 수 있는 날들이 줄어들자 마음이 갑갑하고 슬프고 서러워 밤이면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잤다.
부모님도 나를 어루만지며 궁으로 들어가는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여러 날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이제 다시 그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히는 듯하다. 두 번째 간택일 다음날 세자의 보모인 최상궁과 내인이 대궐에서 나와 내 옷의 치수를 재어갔다. 최상궁은 몸집이 크고 엄하게 생겼는데 오랫동안 대궐에서 지내 대궐의 일과 예절을 잘 알았다. 세 번째 간택일 며칠 전 또 최상궁이 나와 정성 왕후께서 내려주신 옷을 가져왔다. 초록색 비단 저고리, 노란색 포도무늬 저고리, 보라색 비단 저고리, 진홍색 치마와 모시 적삼 등이었다. 나는 어려서 고운 옷을 입어보지 못했지만 남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었다. 친척 중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부자라서 예쁜 옷이 많았다. 하루는 그 아이가 고운 다홍색 깨끼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오자 어머니가 내게 물으셨다. 너도 저리 입고 싶으냐? 저런 옷이 있다면 입기야 하겠으나 일부러 새로 장만하여 입기는 싫습니다. 네가 가난한 집 딸이라 그러하구나. 네가 혼례를 하게 되면 저런 고운 치마를 내가 해주마. 어른같이 말하는 너의 의젓함을 그때 되새기리라. 내가 궁중에 들어가게 되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어려서 고운 옷을 못 입혀 이 치마를 해주려 하였는데 네가 궁궐에 들어가면 집에 옷을 입지 못할 테니 내가 지어 입히리라. 어머니는 치마를 지어 입히시며 슬퍼하셨고 나도 울면서 그 치마를 입었다. 나는 큰 집의 사당과 외조부모의 사당에 하직하고는 외가에 갔다. 외사촌들이 내가 가면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면서 나를 귀여워해 주었는데 그날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공경하며 대하여 내 마음은 더욱더 슬펐다. 어느덧 날이 흘러 세 번째 간택날이 되었다. 그 전날 밤 고모가 집을 두루 다 살피라며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달빛은 밝고 눈 위의 바람은 찬데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방에 돌아와서는 집 떠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궐에 들어와 임금님과 왕후, 대비마마를 뵈었는데 나를 처음 본 대비마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오늘 너를 처음 보지만 아름답고 착해 보이니 나라의 복이로다. 임금님께서는 나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슬기로운 며느리를 잘 뽑았도다. 정성왕후와 선희궁께서도 기뻐하시며 매우 사랑해 주셔서 어린 마음에도 은혜에 감사드리고 어른들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 별궁으로 나오니 이미 날이 저물어 불이 켜져 있었고 궁인들이 옆에 따라왔다.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 잠을 자게 되어 슬퍼졌으나 보모인 최상궁은 엄하고 쌀쌀하게 말하였다. 나라의 법이 같이 잘 수 없으니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소서. 이튿날 임금께서 공부할 책을 보내셔서 나는 날마다 아버지께 배웠다. 별궁에는 병풍과 장막, 외나라의 진주로 만든 큰 놀이개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선희궁께서 내게 보내주신 것이었다. 이 놀이개는 원래 내 5대 할머니이신 정명공주의 것이었고 병풍은 할아버지의 것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팔았다고 하였다. 그런데